전병헌 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께서 기회손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중앙선대위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요즘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이러한 답답함과 안타까움 속에서도 신중하고 품격 있는 두 지도자들 간의 어려운 만남의 성사가 있어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은 청량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나름의 그 보고를 드립니다. 어제 그 만남은 신중한 지도자들의 신중남 품격 회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은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공화제 유린을 막아내고 반드시 제7공화국 출범을 이뤄낼 것입니다. 이낙연, 한덕수 후보의 오찬회동은 비상한 시국 속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신중한 지도자들의 신중남 품격의 정수를 보여준 회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신중남 연대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연대 단계까지는 아니고 개헌 연대까지만 일단 힘을 협력하기로 했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기로 하는 부분까지 어제 성과로서 합의를 했다는 보고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일극체제 정당에 의해 괴물화된 국회 권력의 폭주 그리고 폭력이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신중하고 품격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경륜과 지혜를 갖추신 두 분이 서로 역량을 합하기로 했다는 그 자체가 커다란 청량제이자 힘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다수 권력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를 보는 듯합니다. 절제 없는 권력은 결국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실감하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일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지하지 않으면 사법부를 탄핵하고 무력화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개적인 변란이자 구테타이자 제3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내란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분쇄하겠다라고 외치는 지금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자신들이 지금 작동시키고 시도하고 있는 제3의 내란을 오히려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보면은 선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과 함께 민주당의 안하무인 그리고 탄핵을 전가의 보도처럼 써서 헌정질서와 국회질서 그리고 민주질서를 혼란시키고 유린한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서의 결과가 없을 뿐이지 계엄을 유발하는데 민주당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안하무인으로 윤석열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에 참으로 어이없고 몰상식한 점령군 행세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내란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으면서 그것을 오히려 사법부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선수 자격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판결을 받은 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 퇴장을 명령한 심판을 선수들과 함께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형국입니다. 지금의 제3의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제3의 내란의 본질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극체제의 절대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 경쟁, 그야말로 아부왕국의 아첨 왕자의 게임에 몰두해 가면서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대체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을 완전히 상실한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민주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아첨 지상주의의 나치형 정당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호언 못지않게 수명을 다한 육공체제 호언을 고수하면서 오직 정권만을 차지하겠다는 탐욕으로 국가를 혼란시키고 국민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입법 권력의 이와 같은 폭주로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통합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은 심대한 국가 반란 행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진정한 위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1년 내에 끝냈어야 할 재판을 2년 8개월이나 끌면서 최종적으로 제3심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라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마무리한 재판을 표적 재판이라고 하고 성급하게 했다고 하고 하면서 왜곡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이라는 것이 맷돌에 맷돌자루를 어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맷돌자루를 뽑아다가 우리 국민들의 뒤통수를 한 대씩 지금 후려 갈기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까지 다 탄핵을 해서 대법원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사심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대법관들을 갖다가 12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이따위 식의 그 전가의 보도를 입법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천지에 유례없는 횡포고 그리고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독재 국가가 사실상 이미 절반 이상은 탄생하고 있다라는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그야말로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3차 내란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변란과 내란을 넘은 반란 수준의 중대한 헌정질서 도전 국면입니다. 결코 국민들이 이를 좌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상 반란 상황 대처가 심각할 정도로 특히 전 집권 여당에서는 아니라고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일극체제의 고속도로를 깔아준 계엄 책임 세력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장악의 위협조차 외면하면서 국민과의 단일화 약속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김덕수는 어디로 실종된 것입니까? 그 결과는 소탐 대실의 지리멸렬로 드러내고 있고 이재명 독재국가의 등장을 점점 가시화하고 있는 대단히 중대한 위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 상임 고문님과 한덕수 대행의
위기감 공유와 개헌 연대는 암묵 터널 속 대한민국의 실버라이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민주당은 오늘부로 개헌연대 논의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조직 구성에 착수할 것입니다. 즉각 가동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공화제 위린을 막아내고 반드시 제7공화국 출범을 이뤄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후보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희망찬 제7공화국의 출범의 문을 활짝 함께 열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좀 새로 선거대책위원장에 오신 황인수 박사님께서 발언하시겠는데 먼저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백봉 신사상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봉 신사상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바르고 예의 있고 신사적인 그 의정 활동이라고 주는 상입니다. 거기 이 상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백봉 정치문화교육연구원인데 거기 사무총장 하시면서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보신 우리 황인수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참고로 백봉 선생은 나종일 전 국정원장님, 영국 대사와 총장 어디? 우석대학교. 우석대죠? 예. 네, 우석대 총장을 지내신 나정일 교수님의 선친이시고요. 그리고 인천 김성수 그리고 고아 송진우 선생님과 함께 막역한 지인 관계로서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런 후손이시기도 합니다. 마이크 좀 눌러주십시오.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 아주 단기전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것도 여러 가지 공약들이 허언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그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감성을 이렇게 강하게 동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정책을 단순화 명료화시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명료하고 자신감 있는 리더의 비전 제시를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그 관료 생활과 도지사 생활을 하셨던 이낙연 후보께서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과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앞으로 향후 연대 구성을 할 수 있는 지금 현 여당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그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 위기가 오면 유권자나 국민들은 그 강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대신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리더의 그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령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감성과 자신감을 드러내서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승리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가 그 당시에 1940년 5월 13일 그 독일의 유화론자였던 챔벌린 수상을 계승해서 그의 의회 연설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군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돌파해서 전진하고 프랑스로 진격 중일 때 그 의회 연설에서 그 윈스턴 처칠은 그랬습니다.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라고 했습니다.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달리 드릴 것이 없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했고 자신이 이 난국을 해결할 터이지만 지금은 국민적인 의무의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건데 이것이 그 영국을 단합시킬 수 있었던 그 승리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비록 작은 규모의 당이지만 지금 이런 혼란의 시기에서 그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오히려 주동적 역할, 특히 여당과의 그 관계 개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정국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또 사실은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는 미래를 여는 정당, 현재는 안정을 모토가 따로 이렇게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공유하기는 그래서 차기 정부의 이제 모토에 대해서는 현재의 위기 국면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미 한계 이른 제반 체계의 변혁은 불가피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꾸준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다양하고 이쪽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이제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강력하게 터치하고 들어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마 그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제시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후보와 그 당의 성격은 이미 체제를 흔드는 그 성격으로 이미 변질됐다. 왜냐하면 상권 분립을, 그러니까 비록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 체제 안에서 자기들이 정당의 역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서 다퉈야 되고 그 안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의 기본 룰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그거는 탄핵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런 모습들은 그건 결국은 체제에 대한 도전 세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한 도전 세력이라는 걸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강조해 나감으로써 특히 그 부동층들과 중도, 그리고 그 야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강한 미래에 대한 강한 해결과 그거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뭐 선거장에 가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을 저희 당에서 추동해 나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비전 같은 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미영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봐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녹록지 않은 시기에도 지역에서 당사를 열어서 힘차게 개소식을 하신 울산시당과 오늘 개소하는 부산시당,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개소하는 경남도당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는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를 하지 않으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의 취한 모습이 연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기들을 반대하면 국민도 탄핵할 기세로 범죄자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해 망나니처럼 날뛰는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이 저지르는 행태를 보면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의 취득을 훔치고 자기 잘못은 남에게 덮어 씌우며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 정치 세력이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에 맞섰다는 이유로 50년 가까이 권력의 주변을 맴돌며 폐악질을 일삼던 그들은 이제 그 권력에 중독되어 스스로 독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을 협박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며 더 교모하고 더 치졸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당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후보 역시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대부라 불릴 정도였던 그가 어느새 노동자를 탄압하던 당에 들어가 대선 후보로까지 올랐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말하며 지지를 얻고 당선되자마자 약속을 뒤엎으며 당무 장악에 나선 모습을 보면 그 또한 권력을 위해서 신념이나 약속 따위 저버리는 타락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전형적인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들만 옳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으로, 자신들에게 불편한 인물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나치나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할 때 보였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국민을 적과 아군으로 갈라놓고 분열과 혐오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태에서 과연 진짜 역사의 죄인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과거의 망년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과 아군의 시대가 아닌 우리들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세밀의 민주당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근규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린이날도 잘 가족과 함께 지내셨을 것이고 또 부처님 오신 날도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설법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온 인류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함께 기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예, 그런 긴 연휴를 지나면서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자 여론 동향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 10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에 응답을 하여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이후에 온 국민들과 또 자당 및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와 후보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치는 그다지 신빙성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국민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애둘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000여 명의 응답자의 94%가 후보를 사퇴하고 후보를 교체해야만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후보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대선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고작 6%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수치의 경직성은 차 안에 붙이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이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중도 개혁적이거나 일반 국민들은 본인들이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갈망이 가슴속에 움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히 개혁 진보 세력이나 포괄적인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우리 개혁민주 세력의 후보의 결함에 의해서 그보다 더 나은 후보를 고르지 못하고 차선의 선택을 하다 보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죄 그리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 결함 있는 후보를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개혁민주 세력의 진영적 차원에서도 염려가 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특히 보편적 국민 대다수는 이제 더 이상 범죄자이거나 중대 범죄로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범죄 리스크를 안고 있는 공직자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로 불과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이 환란기 아닙니까?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고 많은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민생이 파탄되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 국민 대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성숙한 완성을 위해서,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덕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결단으로 이재명 후보 스스로는 후보를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속히 후보를 교체하여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협조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법부 권위를 파괴하는 전대미문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너무도 서글픕니다. 이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당시에 그날 밤에 모 법원을 습격하고 또 많은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무례배들과 다름없는 폭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를 흘려 목숨 걸고 지켜왔던 민주주의는 합의된 규칙과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아주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인 신념과 철학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고인의 재판 결과 그 유불리에 따라 재판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마구 짓밟는다면 이 어찌 올바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국민 주권을 무엇보다 앞서서 지켜야 되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정치권에서는 국민 요구를 받아들여 정치권 혁신 과제의 하나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당원 자격을 정지하며 공천 자체도 불가능하게 하였을 시절이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의 당원과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이렇게 국민과 함께 합의했던 혁신 과제마저도 뒤집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받게 되는 그런 범죄자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만든 이 현실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3 대선이 어떤 대선입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단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을 위한 조기 대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 만약이라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하였을지 곧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쫓겨날 것이 명확관여한 후보가 여전히 자기 세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무리한 출마를 강행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4%에 달하는 이 국민들의 여론 동향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이 뼈아픈 후보 사퇴, 후보 교체 호소를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간곡히 요구합니다. 만일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특정 지지 세력에 에워싸여 출마를 강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합리적 판단을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 후보를 엄청나게
비난하며 낙선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재판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배척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져 이제 정치적으로는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 있는 지지와 동정마저도 소멸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맑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보 사퇴와 후보 교체 요구를 하는 국민들의 이 엄청난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이재명 후보의 지혜롭고 담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재용 위원장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공동선대위원장의 직을 맡게 된 신재영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한답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5월 15일 파기환송심을 앞둔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인정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후보가 자신이나 상대의 과거 행동을 왜곡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선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거짓 선동의 무대가 됩니다. 민주당은 자의적 해석을 막겠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목적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단 한 사람, 이재명 후보를 구제하는 데 있음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입법부가 특정 피고인을 위해 법률을 뜯어고쳐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삼권 분립의 본질을 회수합니다.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자 입법부가 법 자체를 바꿔 판결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 이보다 노골적인 사법방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등을 표적 삼아 탄핵안을 남발했습니다. 탄핵 폭주로 국정을 뒤흔든 당이 이제는 입법 폭주로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화풀이하듯 법을 뜯어고치는 정치 공작을 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 소송 서류 송달을 지연시키고 선거운동을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를 요구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거 일정을 방패 삼아 법적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대통령을 자처하는 공직 후보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기일 변경을 관철하지 못하면 탄핵, 특검, 입법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이며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이재명 구하기 입법을 철회하고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사죄한 뒤 재판에만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두 눈 똑똑히 뜨고 이 입법 폭주를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주권자의 힘으로 단호히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진해찬 위원장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때는 보이지 않아서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택을 했다고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갖 모함 당하지만 뭐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나.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를 퇴치하고 진짜 정보와 진실을 유통해야 한다라며 깨끗한 척하는 이재명 후보. 앞으로 있을 수많은 재판 중 이제 겨우 첫 번째 판결이 사실상 유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가 없는 행세를 하고 더 나아가 본인을 조봉암과 김대중 위인이 사법 부정에 빗대어 발언하는 망상과 선동, 대법원의 객관적인 판결을 대법원장 탄핵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에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짓밟아버리는 반민주주의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 제조하면 이재명인데 국민에게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여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화 중 숲속에서 사자 노릇을 하다가 비가 오자 파란 늑대의 모습이 결국 드러난 이야기가 연상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서로 견제하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입법 권력의 폭력으로 감사원, 대법원, 정부를 마비시키는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 국민 외의 국민에게 배타적이고 한 지도자에게 치열한 복종의 경쟁을 하는 부하 의원들과 절대 권력을 꿈꾸는 이재명 후보에 의한 독재 국가를 향해 행진하는 파시스트 집단입니다.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기관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의 문제는 국민이 부여한 과도한 권력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이성을 잃게 하는 권력의 폭거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다당제를 전제로 하는 분권형 개헌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헌을 연대로 하는 이낙연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양정 고문단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간단히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 사이 끊이지 않았던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형법, 헌법재판소법 등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해 쏟아낸 법안들이 한가득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서라도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겠다는 노골적인 권력 탐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늘 총대를 메고 등장하는 어느 의원과 학자 몇몇은 대법원과 정치권을 엮어 내랑 카르텔이라 이름 붙여 철진한 음모론까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가 가뜩이나 기가 찬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한 정청래 의원 발언이 오히려 반가울 지경입니다. 또 당장 오늘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이유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구인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탄핵 국면에 그 무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공수처를 앞세워 정치적 노림수가 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입니까? 당시에도 민주당이 과반 넘는 의석을 차지했던 여소야대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에 90%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그 자리에 앉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정의원 말 맞다나 현직 대통령도 구속되고 파면이 되는 이 나라에서 왜 이재명만은 항상 예외여야 하고 왜 이재명만은 신성 불가침 성역이니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급기야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선생에까지 비유하는 낯뜨거운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어제 한 유세 현장에서 조봉암, 김대중에 대한 사법살인 등을 거론하며 마치 자신이 사법 시스템의 희생양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에 목청을 높였습니다. 가져다 붙일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운 위대한 이름들이 한낱 범죄자 방탄용 아부용으로 함부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 의한 정치범이었던 조봉암, 김대중의 진실을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법인카드 유용 등 파렴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이자 피고인이 감히 입에 올리는 현실이 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후보 교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면서 사법부를 향해서만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민주 없는 민주당에게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최근 드라마에 등장한 핫한 인물의 대사를 이용해서 정청래 의원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뭐 돼? 민주당 지금이라도 이재명을 버려야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뭐 서영 위원장님, 정용 위원장님 발언 준비하셨는데 이따가 좀 우리가 오늘 논의할 게 좀 있어서 오늘로 좀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제가 그 말씀만 드리면 그 오늘 국민일보의 특종으로 단독으로 이재명 측근들 사이에 0189라는 번호가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 시그널이고 카르텔인지 우리 이 아가사 크리스티에 나오는 명탐정 우리 세밀의 포아루 탐정님들이나 미스 마플 탐정님들이 세밀의 미스 마플들께서 한번 잘 추적을 해서 그 정체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재명 재판을 빠짐없이 참관하고 상세하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국민과 함께 공유해왔던 백총이죠. 백브리핑의 그 운영자인 백총께서 그 오늘 그 이재명의 증거인멸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11시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했거나 끝났겠네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다 보시고 이재명 그 캠프에 이와 같이 음습한 그런 그 카르텔과 사교 집단과 같은 그런 종교 행위 그리고 그 주변에서 7명의 생명이 사라져간 이와 같은 참으로 험악한 그 이 조직적 그런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 그 세밀의 탐정단에서 열심히 한번 취재를 해서 폭로를 또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양영도 상임 고문 참석하셨는데 헌정의 회의 관계로 먼저 이사가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이 선거대책위원회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해서 저희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